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부터 리포트 확인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현재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에 대한 탑재 무산 위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삼성의 차세대 플래그십인 갤럭시 S25에 퀄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전량 탑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해 왔었던 엑시노스가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탑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 엑스넥스 2500에 대한 문제가 뭔지 봤더니 전력 소모에 대한 문제부터 발열량에 대한 문제까지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냅드래곤 8 4세대 자체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엑시노스가 탑재되지 않는다면 다음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에서 가격에 대한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엑시노스가 탑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AI에 대한 서비스는 더 진화될 겁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효율과 발열에 대한 문제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각성이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뭐가 있냐? 바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에 대한 성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세화가 되면서 2나노, 3나노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열 관리가 핵심 기술로 현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의 95% 이상이 규소를 기반으로 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 규소에 대한 제품에 대한 단점이 뭐예요? 150도 이상이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성질을 잃어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AI가 탑재가 되면서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AI에 대한 기술 자체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됐지 지금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반도체 고도화는 지금보다 더 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쯤까지 넘어오면은 전력 반도체가 뭔지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가 도체랑 부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죠. 그 반도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통하지 않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전력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전력 반도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 방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똑딱똑딱 스위칭을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스위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1초에 스위치를 몇 번 껐다 켰다 할 수 있나요? 빨라봤자 3번에서 4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는 1초에 1000번 이상을 전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칭 기능을 통해서 사용되는 제품에 맞게 교류나 직류 형태로 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 탄화교소,
우리가 앞으로의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개발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핵심 기술로 보고 있는 탄화규소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규소 대비 고온과 고전압 등 환경에서 더 잘 견디는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더더욱 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탄화규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모터로 가동시키는 우리가 인버터 형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방식 자체가 SiC 반도체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라갈륨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의 고속 충전부터 데이터 센터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즉, 이 지라갈륨에 대한 내용들은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이슈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 키 파운드리는 전력 반도체를 핵심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SK도 전력 반도체를 새 먹거리로 잡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과 테슬라에 대한 물량 수주 등으로 현재 SK 키 파운드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키 파운드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에게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네가 보쉬와 콘티넨탈 등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생산 품질 심사를 통과한 만큼 테슬라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높은 기술력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SK 키 파운드리가 올해 연내 연말까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의 소자 특성을 이미 SK 키 파운드리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연내 지라갈륨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개발로 고속 충전에 대한 어댑터부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산업에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ESS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팹리스에 대한 고객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소비 전력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수익성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SK 키파운드리 대표는 이 지라갈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즉 SiC에 대한 전력 반도체까지 라인업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화합물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력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1에서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이 낮고 현재까지 개발된 게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거의 없다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가전,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자동차 그리고 가전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승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후발주자는 맞다. 하지만 파운드리와 뛰어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의지는 알겠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 기술 개발만 하면은 고객사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다. 근데 정부가 도와줄까요? 지금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반도체연구조합 그리고 전력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약 80명과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약 1,384억 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협력 및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화합물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대형 국책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국비로 거의 약 1,000억 원, 민간이 약 445억 원 정도에 대한 투입을 해서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재 확보만 했는다면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3개국이 산업의 수장이 이번에 회의를 거쳐서 반도체에 대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 전선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미일 3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핵심 분야에서 협력 전선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갈륨이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지난해 중국이 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된 품목을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네가 98%에 대한 생산을 한다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따른 공급망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공동정선을 구축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 진출로 인해서 수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전력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 시점에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누가 있냐? 그 기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도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네가 국내 비메모리 분야에서 팹리스 기업인데 국내 화합물 전력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최근에 MOU까지 체결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핸드폰 등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라갈륨부터 해가지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리포트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하반기 핵심 반도체 기업들부터 AI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HBM에 대한 내용들부터 온디바이스 A에 대한 내용들까지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 모두 정리한 총정리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들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원가입 버튼, 이용 약관 버튼까지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해당 콘텐츠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와 같은 010 땡땡땡땡, 집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해당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해당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하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해 주시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텐츠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 말고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부터 투자 전략,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단기 매매가 매매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 시장에서 핵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가 다 100% 무료고요.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 평생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부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까지 이용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